이제 당의 쇄신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의 총선 승리 비책이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당은 먼저 당 지도부가 전부 다 개편돼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도 뭐 정말 열심히 했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거는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막스 베버는 선거를, 그 정치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수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번에 뭐 임명직만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임명직은 그야말로 임명직일 뿐이죠.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지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선출직들이죠. 그러면은 선출직이 책임이 많겠습니까? 임명직이 책임이 많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임명직은 물러나고 선출직은 그대로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가치가 전도된 겁니다. 따라서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이라도 물러날 걸 저는 바라고요. 그럼 안 물러난다 한다고 합시다. 이번에 이제 미봉책으로 어떻게 임명직을 몇 명 바꿔가지고 새로 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래봤자 1개월을 못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더 혼란이 오고 더 모양만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국힘의 쇄신책이기도 하고 총선 승리의 어떤 하나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체인벌린이라고, 이 영국 수상이었죠. 이 사람은 히틀러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히틀러하고 유화책을 써가지고 뮌헨 회담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영국에 와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내가 히틀러랑 이렇게 회담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야인이었던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거 분명히 얼마 못 간다. 히틀러한테 속은 것이다. 히틀러가 속였다. 그리고 전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제 유화책을 얘기할 때 그야말로 싸워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오로지 처칠이었기 때문에 처칠이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상이 돼가지고도 지금 엄청 빛나는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념 있는 사람이 돼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국힘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침략당할 때 처칠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상황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운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용산도 전권을 주고, 용산에서도 그 비상대책위원장에도 전권을 주고, 그래서 새롭게 전열을 다 가다듬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냐,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이요.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끼리 뭉쳐야 되잖아요. 이거는 중력으로 뭉치는 거예요. 힘이 강해지면 다 딸려오는 겁니다. 중력.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중력을 만들면 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파를 똘똘 뭉쳐가지고 중력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파라는 사람은 전부 다예요. 그것이 뭐 누가 됐든 간에, 전광훈이 됐든, 그것이 또 뭐 누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중력을 만들고,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파는 중력으로 뭉친다. 그 다음에 중도와 좌파는 정책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정책으로 당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정말 집행하는 거야. 왜? 우리가 법무장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10% 올라갑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해가지고서 지지율을 올린다.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법에 돼 있고 그것이 가치에 맞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식으로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또 뭐냐? 우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국회 개혁이에요. 국회가 180가지의 특권이 있답니다. 이번에 옛날에 200몇 개라 그랬는데 새롭게 나온 지금 보도에 의하면 180개의 특권이 있답니다.
이 특권이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북유럽 같은 나라는 거의 명예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안 하려고 그런대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4년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의 봉사 개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권력이 바뀐대요. 근데 우리는 이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비리가 개입하고 부패가 개입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면은 안 내놓고 그럼 이 들어가는 문은 좁은데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압사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은 왜 중요하냐. 특권을 줄여야만 이렇게 계속해서 대대로 해먹으려고 하는 이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진짜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국회의원한테 마치 특권 계급처럼 만들어버림으로써 공화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도 있고 자, 그럼 다시 와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한다고 먼저 치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 하겠다. 그 다음에 월급을 세비라고 부르면 안 돼요. 무슨 특권입니까? 국회의원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반으로 줄여도 돼요. 그 다음에 보좌관 수를 5명 이하로 줄이겠다. 얼마든지 지금 180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말고도 수많은 공항 뭐 의전이라든가 또 뭐 밖에 나가면 뭐 다 그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의전을 해주고 지금 완전히 그냥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어디 나가면 그냥 대사관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사관 전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 새끼가 그 새끼다 이거예요. 민주당 놈이나 이 국민의힘 놈이나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이걸 내려놓기가 싫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또 하나 특권이 뭐냐. 그 특권이 법조 특권이에요. 법조 특권. 국회의원 특권에 버금가는 특권이 판사, 검사, 전관 특권. 뭐 변호사는 그 정도 특권은 없어요. 지금은. 현직 판사, 현직 검사. 전직 판사, 전직 검사. 현직 판사, 현직 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직 판사, 전직 검사가 더 커요. 왜냐? 전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단 말이야. 돈을 벌면서 동시에 현관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야. 판사가 왜 영향이 큰 겁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판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검사가 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기소하고 안 하고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권력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단독 판사는 서울시장과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유창훈 판사 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판사, 현직 검사가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근데 전직 판사, 전직 검사까지도 그 많은 권력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관예우 때문에. 이 전관예우를 딱 끊어버리면 전관은 전관대로 힘을 뺄 수 있고 현관은 현관대로 힘을 뺄 수 있어요. 지금은 현관과 전관이 유착을 해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현관과 전관이 유착을 해가지고 현관은 내 권력을 전관한테 나눠주고 전관은 내 돈을 현관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관과 전관의 유착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돈과 권력을 나누는 찐찐 관계가 되는 거야. 찐찐 관계. 깐부. 이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화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사법개혁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사법개혁을 시키지 않고는 다른 개혁은 다 도라미 타버리다. 이 돈과 권력을 나누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대법관, 검찰총장 등등등등 해가지고 개업을 금지시킨다. 변호사법 하나만 바꾸면 돼요. 대법원장, 대법관, 뭐 고등 부장판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검사장 등등등등은 변호사 개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변호사 개업을 할 건지 승진할 건지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명예에 살래? 그럼 승진하게 놔두는 거야.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러면 개업하라 이 말이에요. 즉 일단은 전부 다 원래 개업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선을 정해가지고서 개업을 금지시키라 이 말이에요. 변호사법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판검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 한 사람은 쭉 가고 공무원처럼 행정고시 붙으면 쭉 그냥 공무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붙은 사람은 쭉 변호사 가고 이러면 현관과 전관을 끊을 수 있어요.
현관과 전관을 끊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선진화될 수 없어요. 박영수, 권순일이 뭐예요? 권순일 현관과 이 김만배는 신부는 꾼이고, 권순일 현관과 이 전관들이, 법조 브로커들이 결탁해가지고 이재명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국회를 개혁하겠다, 사법을 개혁하겠다, 법적 카르텔을 끊겠다. 그거 말고도 시벌 조직,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이 법적 부동산 브로커들하고 이 법적 카르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벌 조직 있잖아. 그걸 시벌 조직이라고 그래. 토착 세력, 지방 토착 세력. 이거 제거하겠다.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건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제도로 바뀌는 거야. 제도를 바꾸면, 법을 바꾸면 바뀌는 거야, 세상이. 그러면 그런 어떤 제도 개혁을 하겠다, 그런 사법 개혁을 하겠다, 그런 국회 개혁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당연히 뽑아준다니까? 그럼 그걸 왜 못 내놓냐? 두 가지. 하나는 지도 해먹고 싶으니까 안 내놓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생각도 없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걔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접대받다 보면, 권력을 누리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가는 거야. 그냥 붕붕 구름에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과 유리된 거야. 국민과 유리됐어. 원래 정치의 목적은 생민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인데 소통을 안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마저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내가 쌍수를 들어서 내가 환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어쩌고저쩌고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자회견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오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우파는 똘똘 뭉쳐가지고 중력을 만든다. 중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으로 중도라는 사람들, 기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